이제 대선이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렁뚱땅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박 대통령 탄핵이 이렇게 인용되어서 급히 후다닥 대선을 치르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대선에 이기기 어려우니까 또 국가나 국민을 팔아서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문재인 세력을 규합해서 또 이렇게 그 힘으로 대선을 이기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대선에 이길 생각은 없지만 내가 뛰면서 적절하게 나를 알려가지고 나중에 광이나 좀 팔아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을 기약해야 되겠다. 일단 대선에 나가서 당선되려면 한 번쯤은 뭐 3등을 하든 4등을 하든 당의 경선에서 이렇게 출전을 하고, 아니면 제3의 후보로라도 한번 대선을 뛰는 것이 국민들한테 유력 대선 후보로서 계속 각인될 수 있다. 이런 앞으로의 이력 쌓기 차원에서 또 이름 알리기 차원에서 나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후보들은 각자가 자기 목표 하에서 어떤 행태로든지 자기 유리하게 대선 행보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저는 국민들이 기존의 문민정부 이후 YS 때가 이제 얼마입니까? 93년부터 YS가 대통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3년이 경과되었는데요. 과연 국민들의 의사가 한국의 대통령들에게 제대로 반영되어서 대통령 중에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존경을 두고 받을 만큼 한 사람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저는 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문민정부 이전에 군인 출신 대통령들이 할 때는 어쨌든 경제성장이라는 미명하에 한마디로 인권이나 자유 이런 부분을 일정하게 탄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뜻이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93년 이후에 지금까지 온 한국의 대통령 선출에 대해서는 국민들 또한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자, 다수의 국민들은 수도 없이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대선이 끝나서 좀 경과하면 합니다. 이번에 박근혜 탄핵 사태를 보면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 맹목적이 됩니까? 내가 고향이 경상도라서, 내가 고향이 전라도라서 맹목적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안보나 경제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따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처지가 공공하기 때문에 사회적 불만이 많아서 선동하는 사람의 무조건 따라줘야 되는 겁니까? 저는요, 정말로 객관적으로 본질을 좀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의 이해관계나 자신의 편견이나 선입견을 떠나서 있는 그대로 세상을 왜 바라볼 수 없는 겁니까? 저는 제가 과거에 20대 후반 이럴 때 30대 초반일 때 사회운동과 농민운동, 노동운동 등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정치권으로 많은 사람들이 끌어들이려고 할 때 새누리당에서도 저를 오라고도 했지만 저는 지역 간등을 극복해야 된다고 오직 거기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DJ한테 갔습니다. DJ한테 가서 보니까 아들이 주변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DJ가 누가 봐도 노무현 후보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분을 잘 알고 친하게 지냈지만은 좀 아니다 싶어서 반발을 하고 다 부정하고 이념적인 문제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하고 뛰쳐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10년의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여기 보수에 와서 한때 보수에서 뭐 황땅크부터 시작을 해서 보수에 무슨 농객으로 잘한다 어쩐다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박수도 치고 했지만은, 요즘 저하고 어떤 가까운 분이 제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요, 황 소장이 와저리 변질됐노 이렇게 하더랍니다. 저한테 숱한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보수에서 뭐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야 된다, 구해야 된다, 뭐 말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태블릿 PC 가짜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만 박 대통령은 탄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도 올고지 저한테 왔고, 저보고 보자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뭐 주요 인물들부터 시작해서 제가 아는 국회의원들부터 뭐 만나면 할 이야기가 뻔하기 때문에 요즘은 보좌에도 안 만납니다. 제 생각을 남한테,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그 사람이 보좌에서 이제사 좀 도와달라 어쩌자 한다고 제가 그걸 따라서야 되겠습니까? 딱 한 명 누구 봤는데요, 실세라는 사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탄핵과 관련된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밥 안 먹겠다 했습니다. 하도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연락이 와서 한 번만 만났습니다. 제 할 말 다 하고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저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쪽도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요, 저쪽도 틀린 것은 틀린 것이죠. 세상이 옳고 그런 부분요, 참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또 제가 아는 전직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만나면 또 무슨 말을 할 건지 뻔한데요, 이쪽 저쪽 다 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느 한쪽에 줄을 서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국민들조차도 같이 시달리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나라가 제대로 되려고 한다면요, 국민들이요, 완전히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고향을 잊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내가 강남에서 자산가다, 내가 비정규직 노동자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울분을 잘 긁어줄 것처럼 시원하게 말하는 사람을 지지해야 되겠다, 그거 쏙지 마십시오.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법인세 인상도 반대하고 이 분노를 정치판에서 이렇게 쏟는 선동가들을 반대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 사람을 찍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되면 돈 뜯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경제적인 형편이나 계층이나 내 신분에 따라서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건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요, 저는 노 정권을 반대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처음에는 저도 운동권 출신이지만은 한마디로 밑도 끝도 없는 운동권에서 솔직히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노무현 주변에 나타나서 어깨 힘주고 설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별짓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좀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 전에 노무현 그 후보 의원할 때 사무실에 가면 건강빌딩인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방자치발전연구원인가요? 사람들 다 소박하고요, 그랬습니다. 어느 날 대선 후보가 되고 난 뒤부터 어깨 힘을 주고 거들먹거리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말도 함부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 들어먹을 듯이 보여서 그 불안과 꼴보기 싫은 부분 때문에 반대했는데요. 솔직히 반대하고 제가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난 다음에, 노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저 사람들이 잘하면 나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도 많이 들었습니다. 말한 것처럼 하면 잘할 수도 있을 건데, 그런데 내가 아는 저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잘할 리가 없다, 이렇게
속으로는 생각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말 세상을 개혁하고 부패를 척결하고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특권을 폐지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면 내가 틀렸으니까 나는 산으로 들어가거나 자살을 하거나 해야 되겠다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심사 들어보고 이거는 역시 내 생각이 맞았다. 한두 달 지나니까 자 삼성경제연구소에 있어서 아는 사람이 가니까 허구날 여기 와서 자료 다 받아간다 갑디다. 그때부터 이 기자들은 전부 사기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전국토를 확실하게 부동산 투기판으로 만들어서 강남의 복부인들 배를 불리고 느닷없이 농사 짓다가 수백억 떼부자들을 양산시키면서 그 돈으로 전국토를 흔들어 제꼈습니다. 거기에 바다 이야기니 뭐니부터 시작해서 과거에는 좀 그럴싸하던 한국 사회에 부패했기는 하지만은 약간 1진급들이 붙었다면 이번에는 2진급들이 달라붙어서 기업들도 2진급, 사람도 2진급 절단을 내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말은 왼쪽으로 할 수 있는가라는 위선에 대해서요. 저는 정말 가짜났습니다. 저도요. 재벌 회장이나 이런 사람 만나본 적이 있지만 그 사람 앞에 머리 숙이거나 봉투 받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 기업이 뭐라고 그 앞에서 굽신거리면서 한마디로 기업과 정경련을 특정 대기업과 정경련을 위한 국가로 만들었다. 노무현 정권과 삼성은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가 없다라는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진노다.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잘한 대통령이다. 저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감정은 잊었습니다. 사실 마음도 짠하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뒤에요. 하지만은 개인적인 부분과 역사를 바라볼 때 그분이 한 행동 부분은요. 결과로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분이 내질렀던 말과 행동과 그분의 언행만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캐리어와 퍼포먼스와 히스토리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했습니까? 왜 집권을 했습니까? 그렇게 국민을 선동하면서요. 차라리 기업을 위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말하는 게 맞았지요. 자, 저 그 뒤에 이명박 대통령 될 때 안 찍었습니다. 솔직히 안 되게 하려고 애를 좀 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5년 또 찍혔습니다. 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그 이명박 대통령 드라마에 나왔던 신하들이 그건 개인을 위한 것이지 국가를 위할 때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분이 다른 생각도 좀 있는 사람이다. 개인을 챙기는데 엄청 밝다. 그래서 나라를 좀 덜어먹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어제 트위터에 썼대요. 나쁜 놈인데요. 황장수 이제는 과거에 지가 그렇게 욕을 하던 비판을 하던 이명박이하고 붙었다. 지랄하지 마십시오. 저는 문재인하고도 안 붙고 이명박하고도 안 붙고 박지원하고도 안 붙습니다. 저는 접니다. 어디 붙을 사람으로 내가 어디 붙어먹을 사람으로 보입니까? 앞으로 두고 보세요. 자, 개혁보수 신당에도 비판할 거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거기 붙을까봐 걱정하는 분들은요. 마음을 놓으시길 바랍니다. 어디 절대 안 붙어먹습니다. 뭐 좀 할라 했으면 조금 열심히만 뛰었으면 했을 겁니다. 요즘도 뭐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겁니다. 박 대통령요. 저는 2007년부터 박 대통령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생업에 피해도 많이 봤고요. 돈도 엄청 썼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됐다고 해서 내 뭐 좀 하라고 이력서 돌린 바 없습니다. 실세들 누구한테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고작 오래 친구처럼 알고 지내던 한 사람이 내가 아는 답니다. 조건 없이 열심히 도왔고 보자고 할 때도 안 봤습니다. 하지만은
그 뒤에 벌였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정권 초에 잘 되라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유병헌 때 이후에 이거는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간다 생각했고, 그것은 결국 핵심 실세 3인방과 그 뒤에 있는 최순실, 또 새누리당의 친박 핵심 의원, 이런 사람들이 망치고 있다라고 저는 자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니까 저보고 종편 십상시라면서 공격을 해들어왔습니다. 그때요, 같이 술 먹고 밥도 먹어도 실컷 먹었던 아스팔트 보수라는 인간들이 저를 고작 비서관 3인을 비판한다고, 정윤회를 비판한다고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요, 이 사람들이 이게 사람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 때 롯데 월드, 제2롯데 월드 거기를 갖다가 찬성을 한 보수들을 보면서 당신들 군 출신이고 어쩌고 하면서 그런 거를 찬성하고 다니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면서 보수라고 할 수 있느냐. 적어도 나는 수백 명이 모인 국회의원도 여러 명 와 있는 공식석상의 발표를 통해서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다. 언론에도 났다. 저는 제 나름대로 자부심에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 이후에 우병우니 뭐니 이렇게 망가져 왔는데, 황장수가 우병우를 까는 까닭 어쩌고 저쩌고, 까는 까닭요, 부패의 전이병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까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부패를 막는 데 앞장서 있으면 부패가 생기겠습니까? 부패가 덮어지겠습니까? 자, 그래서 최순실 터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올 게 나왔습니다. 이 많은 증거들을 놓고 더 이상 뭘 봅니까? 제가 물러가라 그랬어요. 박 대통령. 퇴임하라. 단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탄핵을 통해서 정리되어져야 된다 했습니다. 한때 새누리당이나 청와대도 탄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제가 뭘 다르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왜 저한테 변질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박근혜 한 명을 보고 청춘을 바쳐서, 내 인생을 바쳐서 지금까지 사회운동을 하니 한답시고 살한 줄 아십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왜 사람들은요, 특정인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이면 노무현이고 박근혜고 이명박이고 다 빠가 됩니까? 국민의 수준이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노빠, 박빠, 명빠한테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DJ빠도 마찬가지고요. YS빠는 없으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그런 짓거리 좀 그만하십시오. 왜 빨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논리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당신이 빠는 대상이 사회적으로 유용한가, 위선적인가, 가식적인가, 부패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이 박연차와 벌였던 일에 대해서요, 그건 해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두가 부패했지요. 저는 노무현 정권 내내 미국 스파이로까지 내몰리면서 노무현 정권의 비리를 폭로하려고 하고 위선을 폭로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명박 정권 들었어도 내내 BBK 문제부터 시작해서 4대강, 제2롯데월드 허가, 그리고 포스코와 각종 석유공사, 가스공사와 같은 자원대기업, 원전 비리 등을 폭로하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자, 박근혜 정권 들어서 유병헌의 실체가 뭐냐? 왜 유병헌 문제 처리가 이따위로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3인방과 정윤회, 그런 거대한 실세들을 물러가라고 TV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고마운 사람입니다. 저를 픽업도 했고, 또 저한테 여러 가지 자리도 주고 더 주려고도 했고, 저한테 정치적으로는 가장 잘해준 사람이지만은 저는 그분의 대북 정책은 잘못되었다라고 확실히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 저만큼 이렇게 세상을 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판단착오를 잘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반성을 하고 살려고 합니다. 속지 않은 심정으로 이런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요 깨어야 됩니다. 왜 갇혀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십니까? 돈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자기의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말했던 것과 정책으로 했던 것의 위선과 괴리가 180도 달랐던가? 이런 거 몇 가지만 보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부패 척결 가장 잘할 거라고 해서 찍어줬는데 대통령이 부패의 중심에 서 있는데 뭐 더 말할 게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딱 기대한 수준으로 하더만요.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저지를 거라 했는데 딱 그렇게 하는데 부지런하고 이래서 그런 위기를 다 요리조리 잘 피해가더만요. 노무현 대통령요. 평소에 저 사람 본 허술한 그대로 저는 그분이 머릿속에 뭔가 정리된 철학이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감성만 있죠. 콘텐츠 부저에 감성만 운동권이 충만하다 보니까 나라가 그 꼴이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요. 오랜 재야 생활을 하면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잘못 형성되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발 그거 좀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부분을 SNS에 앞장서면서 퍼뜨리고 마치 죽고 살 일들처럼 패갈라서 싸우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정치를요. 대선 후보를 이념을 제발 좀 객관적으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내년에 방법이 나오지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라 망하기 전에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